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의 질투. 질투요? 네, 예로 하나 들으면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차은우요. 왜요?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니죠. 너무 적절해가지고. 네. 차은우가 왜 질투가 나시나요? 잘생겼는데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그쵸? 네네. 평도 좋죠? 네. 잘생겼는데 운동도 한다? 네네. 이유를 찾아보자면 운동을 하는 게 왜 화가 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삶이란 미래의 그림의 여러 조각들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심리 상담하시는 분 한번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직업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수입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지,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좀 느낀 거는 한 70여 명 가까이 인터뷰를 했죠. 이제 많은 다양한 직업하고 이제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생각이 열리고 좀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좀 발전해가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열리고 얻어가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얻어가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더단단 대표 배다정입니다. 지금 심리치료사로 한 12년 정도 경력이 있고, 더단단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상담소 물레동에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앱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스토어에서 이제 더단단 검색하시면은 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앱도 개발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네,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통 고객이라고? 내담자라고 해요. 내담자. 내담자. 네. 네.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네, 어떤 종류의 상담을 많이 하셨나요? 지금 더단단 이제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네. 가장 많은 거 뭐 번아웃, 스트레스 네. 이렇게 오시고, 문제로 따지면은 뭐 연애 문제, 그리고 재회하고 싶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오시고, 네네. 결혼 생활 어렵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 중에서 직장 상사라던가 네. 뭐 동료랑 갈등이 있다 해서 이제 수면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 제일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뭔가요? 어떤 쪽인가요? 좀 신기하기는 한데 네네. 더단단에는 연애 문제로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연애 문제요? 네. 이게 굉장히 많구나.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약간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우울감을 가지고 오시는데, 네.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근데 선생님 하면서 제가 사실은 하면서 들어보면은 네. 관계에서 생각보다 어려움 되게 많이 겪으시는구나. 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구나. 뭐 일적이나 네. 이런 것보단. 그러면은 좀 여쭤보자면 연애 관련해서 그 상대방이 힘들게 하는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표면적으로는 뭐 다툼이 있어요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비슷한 성향이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뭔가 다툼이 길어진다라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격해진다, 그러니까 다툼이 격해진다, 네. 이런 거 있었고, 아니, 뭐 머리 쥐어뜯고 뭐 이런 건가? 핫했던 키워드 중에 이제 네네. 뭐 회피형 이런 단어 한 번씩 다 막 검색해 보시잖아요. 회피형? 네, 뭐 그런 문제도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딱 이별했을 때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별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털어놓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찾는 경우도 있구나. 맞아요. 이제 그러면 다른 것도 여쭤보자면 번아웃 이런 거 직장인 관련해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번아웃?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예를 들자면은 좀 경미한 단계에서는 네. 이제 출근하기 싫다,
그리고 나도 누구나 그렇죠. 아, 네. 아, 네네. 네네네. 출근하기 싫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지각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업무 속도라던가 이게 평소보다 계속 느려지고 네. 효율도 좀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심각해지면 회사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난다. 네. 네, 그리고 뭔가 상사나 동료랑 아예 대화하기 싫다. 네. 뭐 여기까지도 가고. 네.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그래서 일요일에 아예 잠을 못 잔다. 음. 그리고 일상에서도 계속 능률이 떨어진다. 좀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번아웃으로 오게 된 경우에는. 네. 그럼 좀 여쭤보자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경향성으로 따지면은 네. 사실은 심리에 이제 많은 부분이 불안에서 좀 비롯되거든요. 네네. 네, 불안하고 우리 왜 섬세하다고 좀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약간 부정적인 워딩으로 하면 예민하다, 나 좀 예민하다 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자극이나 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잘 느끼고 영향 잘 붙는 성향일수록 좀 번아웃이 자주 오고 네. 길게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비교적 예민하신 분들이 좀 이제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높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심리학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네. 그럼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나요? 아, 이제 가장 극적으로는 이제 퇴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아, 출근 안 하면 되는구나. 그쵸. 아, 네. 아, 네네네. 이제 극약점아. 네네네. 근데 그리고 많이 처음에 오셨을 때 첫날은 그 말을 많이 하세요. 퇴사를 하려고 하고 네네. 이제 그 직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최대한 당장 퇴사를 하는 게 약일 것 같지만 네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 번아웃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은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오래되고 네. 소진되고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장 마일드한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겠죠? 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본인만의 방법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만이 좀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쵸. 네, 요거를 항상 갖고 있는 게 좋고 음.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나한테는 뭐가 잘 맞는지. 아,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 관계에 대해서 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좀 심리학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담사가 하기에 좀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언제부터 약간 편안해졌냐면 인간을 아름답게 보지 않아야 해요. 인간의 본성과 네. 본질에 대해서 네. 아름답게 보지 않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네. 대인관계가 오히려 역으로 조금 편안해져요. 왜냐면은 보통은 저 사람 왜 저러지?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돌아오지? 서운하고. 물론 저도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이제 이거의 출발점은 인간을 보통 다 아름답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고 관계를 다 잘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 네. 네, 다툼을 안 좋아할 거고 요렇게 출발을 하면 안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성인이 돼서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하고 네. 일정 부분은 이기적이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되게 기제가 이해가 안 네네.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래서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보지 않으면 네네. 조금 더 편안해지긴 해요. 제가 듣기로는 네. 좀 인간의 본성을 좀 알아간다면 좀 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게 덜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악설, 네. 네, 선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네. 이게 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기적과 악함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응. 이제 자기가 배고파서 응. 어떤 음식을 집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주나요? 아기 입으로 먼저 가나요? 애기 입으로 가죠. 네, 보통은 그쵸? 아기 입으로 갑니다. 네,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기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근데 그 착함 그리고 그 이타심은 누가 만들어주냐? 저는 세상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착함이라는 거는 형성이 된 것이고 이 이기적인 본질은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악하다고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 거고. 아, 네네네. 그 말도 네. 너무 맞죠.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냐인데, 네. 이제 아기가 입으로 넣는 거는 사실은 좀 생존에 대한 본능도 있고, 네.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게 한 4, 5세 정도 돼야 생기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이슈도 있는데 학자마다 다 의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악하다고 보는 쪽이 있고 선하다고 보는 쪽이 있고,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하는 거죠.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것보다 선하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네. 악하다고 봐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차이예요. 네. 전 나쁜 사람이었네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주제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심리학적으로 네. 이제 거짓말하는 상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나요? 제가 사실 제가 구분을 좀 잘하긴 하는데 네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네. 예를 들면 눈빛이 있겠죠. 네. 이제 약간 눈 맞춤 피한다거나 네. 거짓말 할 때 흔들린다거나 네네. 원래는 눈 맞춤 되게 잘 됐는데 허공 보면서 이제 이야기한다거나 어제 그냥 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한다거나 네네. 뭐 바디 랭귀지도 있기는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느끼고 좀 이렇게 대화에 적극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가서 네.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요렇게 가까워지려고 하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경직되어 보인다. 네. 너무 아무튼 좀 회피하는 방향으로 몸이 틀어진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내담자로 오신 분들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네. 이렇게 뭔가 되게 길어진다거나 말 자체가 길어진다. 네,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되게 길어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상담사한테 하는 건 숨기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자기의 문제를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뭐 이유라던가 네. 구체적인 상황을 빼고 아니면 다르게 포장을 해서 네. 그러니까 요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긴 하죠. 말을 들어보면서. 네네. 요 정도가 있겠군요.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심리 치료사라고 하나요? 혹시?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뭐 네. 임상심리사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면 이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사실은 명확히 따지면 심리치료사고, 네. 심리치료사는 아직은 뭔가 이렇게 정돈돼서 이 코스를 밟아야 된다는 명확히 없고, 보통 학위를 취득을 하죠. 석사, 네. 네네. 석사, 뭐 박사. 네. 학사에는 심리치료 학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요렇게 하는 편이고, 네. 이제 심리상담사, 네. 뭐 상담심리사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분들은 보통은 이제 석사 졸업 후에 학회에서 수련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좀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임상심리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네. 루틴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이것도 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공부하고 네. 이 일을 하기 전에 최소한 제 견해로는 2, 3년 정도는 뭐 석사 학위를 하면서 하던 네. 자격을 취득을 하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채용을 할 때 기준은 석사 3학차부터로 보통은 업계에서 채용을 해요. 네, 3학기 정도면 1년 반 정도는 네. 이 공부를 하고 네. 그래도 일을 조금 시작해보자. 근데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야별로 다르죠. 아마 조사한 걸로는 상담심리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거기는 나름의 학회에서 정해놓은 그 기간과 룰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1급, 2급 차이가 있고요. 네. 네. 요거는 보통 이제 뭐 경력과 네. 이제 석사 학위 유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판가름을 하죠. 아, 그러면 네, 네. 협회에서 이렇게 1급, 당신은 1급입니다. 당신은 2급입니다. 이렇게 매겨주는 건가요? 네, 학회, 협회가 또 다른데 네네. 조금 복잡한데 네네. 학회에서 이제 상담 심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돈을 해놓는 편이고 네. 또 임상 심리사는 국가에서 보는 자격 시험도 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1급을 따려면 네. 기본적으로 어떤 필드든 아마 한 5년 이상 네. 네,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네. 이게 상담 한 번 받을 때 뭐 5만 원, 뭐 아니면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페이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사가요. 네네. 이게 수익 구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요것도 좀 천차만별인데 이제 보통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세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 저도 예전에 그랬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정규직을 좀 선호한다. 네. 난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나 학교에 가셔서 이제 급여를 받고 하시겠죠. 네네.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역량에 따라서 이제 3만 원 뭐 사실 제가 처음 일할 때는 3만 원도 안 됐고요. 네, 요렇게 받으면서 결국에는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수익을 많이 얻게 되고 여기서 약간 도태되면은 수익이 좀 낮아지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본 결과로는 네. 이게 업무 경력을 쌓으려면 네. 이게 무료로 상담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학회나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군요. 저는 기관장이니까 지금은 네네. 운영하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도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채용을 하거나 지금 채용된 선생님들한테도 무료로 일을 하는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금액이 적던 크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가져가야 되고 그쵸. 그걸 요구하는 게 맞고 맞죠. 그렇게 하는 곳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문화처럼 약간 정착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석사 때 네. 이제 1년 반 정도 서울시에 시립 운영하는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실습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교수님의 이제 마인드도 그러하셔서 네. 실비라도 매월 이제 교통비라도 좀 챙겨주시는 편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방금 조사하신 대로 정말 전액 무료로 노동을 해야 그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기관도 있죠. 이거는 좀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노동을 함으로 이제 그 회사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수익을 가져가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뭐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일은 근데 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너무 안 좋아 보이는 뭐냐면 보통은 상담료를 받지 않는 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안 받는 대신 네. 안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수익을 내는 기관에서는 그래도 아마 실비 정도라도 다 제공을 하시지 않나. 네. 그렇죠. 그래야겠죠. 네. 네. 아니면 더 이상해지는 거겠죠. 근데 저는 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이게 업계에 좀 고착화된 구조가 바뀌어야 네. 더 건강하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용주지만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이 와야지 성취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네. 언젠가는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자면 이제 심리 상담사, 네. 네, 심리 치료사라고 네. 하나요? 뭐 둘 다 있죠. 직업군이죠. 네네. 네, 이쪽 계통은 그럼 보통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천차만별이죠. 네네. 이제 만약 네. 내가 요거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내가 초봉을 얼마 정도를 받게 되나요? 대부분? 이게 그래도 지금은 처우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다른 분들을 공개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오래전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대기업을 저는 다니다가 네. 퇴사하고 석사를 하고 네. 이제 심리치료사로 처음에 일을 했죠. 네. 그때 처음 딱 첫 달에 받은 제 실수령액이 80만 원 정도 였어요. 참담하죠? 한 30년 전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동안은 아니어가지고. 네.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 대기업에서 받던 거에 지금 생각하면 3분의 1도 안 됐죠. 3분의 1도 안 됐고,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냥 뭐 받아들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실력을 갈고 닦아서 네. 계속 오르긴 했어요. 계속 제가 가져가는 이제 수입은 네. 계속 올랐고, 네. 뭐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이 몇 배 음. 이상 다 벌고 했긴 했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근데 여전히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를 수는 있는 건가요? 오를 수 있는데 그게 일단은 아까 말한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다시피 본인이 실력을 계속 갖고 닦으면 충분히 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상담이라는 것도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네네. 해보고 나랑 잘 맞고 도움이 되면 네. 바로바로 결제를 하고 가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내가 계속 연구하고 잘하다 보면 그냥 제 기준으로는 첫 달 이후로는 쭉 올랐습니다. 네. 근데 첫 달이 좀 많이 암울하긴 하네요.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걸 보고 상담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나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너무 내가 치유받는다. 근데 이제 금융치료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멘탈 치료는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죠. 뭐 이제 이게 막 그렇게 처음에 돈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이제 뭐 선배님들한테 네. 듣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안 된다라고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신의 생각보다 더 안 된다. 네. 그리고 좀 요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울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쵸. 상담사가. 네. 그럼 전 이거 되게 궁금한데 네. 저는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울한 얘기를 상대방한테 안 하려고 하고 우울한 얘기를 상대방한테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상담사는 이거를 직업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상담사들은? 네. 클럽 가나요? 이제 받아줄까요? 이것도 네. 다른 시각으로 잠깐 접근을 해보자면 네네. 애초에 거기서 너무 소진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 직업을 이어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이제 김민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네. 스트레스나 이 소진이 너무 많이 빨리 오실 거기 때문에 안 맞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중간에 좀 도태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해소하냐? 그럼 이것도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오늘 네. 제가 직원으로 일을 많이 할 때는 11케이스 정도로 했거든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네. 11분이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 점심시간 계속 오셔서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정확히는 한 10분 정도는 우세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저의 특징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타고난 것 자체가 퇴근을 하고 많이 생각을 안 하는 편이기는 하고 네. 근데 날 때가 있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소했냐 그러면은 저 이제 보통 운전해서 집에 가기 때문에 네.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요런 비밀이 있었구나. 네네. 네, 이거는 뭐 이제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아는데 차에서 네. 근데 이걸 피하지 않고 네. 제가 사실은 되게 잘 울어요. 네네. 눈물이 되게 많은 편이고 네. 그래서 앞에서 울면 올라오거든요, 감정이. 음. 그리고 공감 능력도 좀 좋은 편이고 네네.
그러면 이거를 근데 내담자 앞에서 울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왜냐면 같이 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누른 거죠. 10번째. 그걸 이제 차에 타서 사실 그땐 그냥 슬픈 음악 틀고 가는 길에 펑펑 울고 아, 이제 이렇게들 하시는 거였구나. 저는 이제 이 방법을 많이 활용했고 네. 이게 지금 정도 연차가 되면 네. 그냥 넘어가는 날도 많죠. 이제 그래 인생은 슬픈 거지 네. 하면서 넘어가는 날도 있고 뭐 이렇게들 푸는 거였구나. 근데 사실 10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아. 굉장히 너무 힘들죠. 진이 빠질 것 같아요. 너덜너덜하죠. 그래서 집 가면 말이 없어지는구나, 대부분이. 저는 네. 팁이긴 한데요. 네. 이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이제 힘들 때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혼자 산 지 좀 오래됐지만 네. 집에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저는 주차장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도착해서 내가 이제 가서 예를 들면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될 수도 네네. 있고 뭐 연인이 있거나 네네. 뭐 배우자가 있거나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소진이 많이 된 날은 주차장에서 잠깐 이제 차 의자를 눕히고 네. 음악도 듣고 보통 남편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마음을 너무 공감하죠. 네. 내담자 분들이 선생님 저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10개, 11개 하는 날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가끔 이렇게 소진이 있는 날도 있지만 네. 뿌듯하죠. 한편으로는. 네.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또 이런 심리학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이제 인간이 네. 질투하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질투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네. 저도 생각해보거든요, 가끔. 네. 일단은 아까 말한 불안이 있겠죠. 음. 왜냐면 질투라는 감정의 출발 자체는 네. 소유욕과 네. 예를 들면은 연인이라고 쳤을 때 뭐 요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까봐 나를 떠날까봐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친구 사이 아니 뭐 동료 이렇게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런 시기에 관련해서는 네. 타인이 나보다 우월하다 뭐 요런 거 이것 자체 근데 다 불안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내 존재가 위협받을까봐 혹은 이 지금의 상태가 변할까봐 네. 그리고 조금 깊이 가면은 내 못난 모습 이런 것들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대조되어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투가 좀 많다 이게 불안이 좀 높은 분일 수 있어요. 좀 그리고 질투는 사실 그러니까 불안은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는 거기는 하고 근데 이걸 이제 어디서 느끼냐 어디서 강하게 느끼냐가 좀 다르죠. 질투라는 감정은 네. 이제 내 안에 불안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었군요. 네 본질을 찾자면 네.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의 질투 질투요? 네 예로 하나 들으면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차은우요. 왜요?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니죠. 너무 적절해가지고 네. 차은우가 왜 질투가 나시나요? 잘생겼는데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그쵸? 네네. 평도 좋죠? 네. 이제 인간성도 좋다더라. 잘생겼는데 왜 운동을 해? 선 넘네, 약간. 이런 조금 느낌. 관리를 안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 정도로 네. 생기면은? 그 정도면 운동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잘생겼는데 운동도 한다? 네네. 왜 화가 나나요? 나만 화나? 이유를 찾아보자면 운동을 하는 게 왜 화가 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차은우 씨 운동은 하지 맙시다. 네. 너무 선을 넘죠? 네네. 그쵸. 근데 제가 들어가 보자면 차은우가 운동을 한다. 네. 그 근면 성실함과 자기 관리도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이미 갖고 태어났는데 네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그쵸.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외모에 대해서 차은우 씨의 외모는 사실 남성분들이랑 누구나 부러워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내가 질투가 나냐면 외모 그 자체도 있고요. 물론 네네. 이거는 자기 관리를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한 거죠.
아, 들켰네. 들켰네. 제가 지금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까지 이제 네네네. 제가 팩트 폭력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헬스 가기 싫은데 왜 저분은 왜 또 헬스도 가고 운동도 하고 몸도 좋고 또 막 예의 바르시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왜 예의도 바르지? 나는 성격도 저렇게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질투라는 게 나에 대한 것도 분명히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괜히 이제 천은 없이 이야기했다가 관리 안 하는 사람으로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명을 하는 데에는 제가 알기로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화두를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웃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명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사실 자기 방어에 있다면서요. 이거를 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해 주실 수 이것도 이제 있나요? 팩트 폭력이 될 건데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아니 뭐 저랑 연관 없는 거니까요. 이제 묻지 않으려고요. 네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방어가 맞고 그 깊은 본질에는 근데 또 똑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미움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가치를 뭔가 훼손하지 않고 싶고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변명을 길게 하는 분들은 사실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이 길고 장황해질수록 사실 그걸 한 거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이거 다른 예시로 생각해 볼게요. 뭐 직원분이 예를 들면 지각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늦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한두 번. 근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돼서 선생님 이렇게 혹시 왜 이렇게 지각을 하냐, 이거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매번 대표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파업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어제 과제를 하다 새벽 3시에 잡고 뭐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못 일어난 거죠. 사실은 못한 거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못한 걸로 나 이제 많이 혼내지 마. 이거랑 나 미워하지 마. 그리고 나 이렇게 사정이 좀 있었으니까 좀 알아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결국에는 좀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죠. 거절당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혼나고 싶지 않은 거. 약간 그게 가장 큰 거 같네요. 변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빨리 끝나려면 변명은 나중에 하시는 게 나아요. 네, 맞아요.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나와야 돼.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불찰입니다. 하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하세요. 이제 엄마한테 할 때도 엄마 조금 화 풀렸을 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이제 누그러졌을 때 다음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엄마 어제 조금 억울했어. 이제 한국 사람이면 맨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면 대부분 이제 받아줍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쵸, 많이 있겠죠. 네네. 이거를 상황별로 좀 해볼까요? 상황을 하나 주시면. 제가 이제 저녁 7시가 돼가지고 이제 미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여성분이셨고 제가 30분 늦었어요.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왜 늦으셨을까요? 그거에 따라 좀 멘트를 한번. 지하철 파업이었어요. 이렇게 할게요. 외적 요소, 네네. 외부 요소. 네네. 일단 호감을 얻는 방법. 이제 사전에 좀 진압을 해놔야겠죠. 가는 중에 계속 피드백을 드린다, 1번. 이렇게 제가 거기서 이제 빙의를 해보자면 미리 예고한다. 이렇게 뭐 대표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파업 때문에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 어설프게 늦을 것 같은데요 유 이렇게 딱 와닿죠. 늦을 것 같은데요 유 다음 말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게 사과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되게 제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진압을 하면서 가시면 좋고 갔을 때
일단 그분의 그거를 누그러뜨려야겠죠. 네네.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사과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귀책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처고 네. 우리 목적을 갖고 만난 자리잖아요. 귀책이 있을 때는 저는 충분히 풀어주는 시간을 앞에 좀 할애하는 게 나 오늘 사실 얻을 게 있고 업무 이야기 하러 왔지만 이거부터 꺼내면 점점 네.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노가 이때는 호감을 얻으려면 앞에 예를 들면 30분 정도를 내가 잡고 갔다 그러면 15분을 일단 이분의 기분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레스토랑이다 아니면은 카페다 했을 때 네. 되게 쉽죠. 그냥 그분 좋아하는 메뉴 같이 하고 그냥 마카롱 입에 넣어주고. 오늘 전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뉴 선택권이 네. 없고요. 네네. 이제 카페다 하면은 그분이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시켰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네.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같이 티라미수를 시키겠죠. 음. 그분이 원치 않든. 네네. 왜냐면 화가 난 사람들은 보통 저 티라미수 먹고 싶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은 뭐 좀 더 드시겠어요 했을 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피 먹고 이제 빨리 일어나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게 나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커피랑 해서 알아서 사오겠죠. 네, 알아서 눈치껏. 눈치껏 행동하고 그분의 이제 기분을 풀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대화를 잘 하시는 방법은 네. 먼저 듣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표정으로 지금 어떤 감정으로 대화를 하는지 네. 이제 그 다음에 막판에 내 본론을 꺼내면 이게 에피소드가 될 수 있죠. 지하철 파워. 네. 그리고 사실 요즘 현대사회가 네. 우리나라가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현재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나라 축에 속하고 이제 선진국 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가 있죠. 이제 조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감을 자꾸 갖게 되나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일단은 한국의 유교 문화가 예전부터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죠. 그런 곳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 자체가 감정 표현하는 걸 좀 나약하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특히 남자분도 울면 안 돼. 남자 일생에 3번 우는 거다. 네, 어떻게 3번 울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어린 시절부터 특히 부모님 세대는 감정 표현하는 거 나 뭐 싫다, 좋다, 슬프다, 기쁘다 이거를 좀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억누르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는 거, 화내는 거 다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많이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억압하는 기제가 되게 발달돼요. 감정.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집단주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되게 중시하고 또 기준도 타인한테 맞춰지는 경우가 좀 많고 네,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되게 고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요런 자기를 케어하는 거를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빠르게 성취하고 빠르게 뭔가를 얻으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많이 축적이 됐다. 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문제는 되게 많은데 또 하나는 정신과에 가는 거, 상담소에 가는 거를 아직도 좀 꺼려 하죠. 낙인 효과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기록 남는다. 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도 더 높아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신과를 간다라는 거 자체가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만 보고 달려야 돼. 나를 돌보지 않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사실 되게 피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3 수험생이 공부를 할 때도 내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그냥 성적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이게 커서도
약간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요거에다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서 우울감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심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병리적인 거거든요. 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뭐 크게 보이는 것들이 감정선 자체가 다 둔화되어 있죠. 죄책감, 기쁨, 슬픔 이런 감정선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다 둔감해져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지능이 굉장히 좋으면 이거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봤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데 외운 네. 거죠. 외워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신과 문제는 거의 중첩되어 있거든요. 네네.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는 죄책감을 갖잖아요. 네. 거짓말을 할 때 네네. 사소한 거여도 죄책감 갖고 좀 들킬까봐 무섭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선이 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분이 지능이 굉장히 좋다. 네. 그럼 잘 들키지 않고 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뭔가 감정 언어를 내가 썼을 때 네네. 예를 들면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딥한 한국인들만 쓰는 그런 감정 언어 있잖아요. 뭐 미묘하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안쓰러웠다 네네. 뭐 마음이 아프다 네. 이런 것들로 막 대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거에 공감을 잘 못할 거예요. 네, 연기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런 게 든다거나 본인의 그런 표현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거나 그냥 쉽게 말하면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예시가 이제 제가 보다 말았는데 최근에 수지 씨 나온 그 다 이루어지니? 네네. 아무튼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수지 씨가 사이코패스로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거기 나온 예시를 보면 어릴 때 본인을 이제 길러준 할머니가 자기를 화나게 하면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목을 조르고 할머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대사를 해요. 네네.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느낄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둔화된 거죠.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머니한테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게 정보인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무게를 갖고 어떤 게 들리는지 상대방이 어떨지. 그러면은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는 몇 퍼센트나 존재하나요? 외우지 못했는데. 그리고 좀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제 우리가 그냥 평사원일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사원일 때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진급을 하더니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 후부터는 이 사람이 좀 변했네?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심리학적인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하고 1번은 네. 어떤 방향으로든 네네. 근데 그 변화가 이제 뭔가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네. 권력을 너무 남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불편감이 들겠죠. 네. 이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더 이렇게 변할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단편적으로는 그 권력을 얻게 된 게 전적으로 좀 나의 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정말 내 능력만으로 이걸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가는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열등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평사원일 때라던가 네. 이제 평상시에 열등감이 좀 많았던 상태라면은 이제 이게 보상이 왔을 때 급격하게 이걸 해소하고 싶은 거죠. 열등감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게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경향이 있을수록 좀 확 변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표출이네요. 그쵸. 저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배다정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의 디폴트 값을 행복으로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불행감을 더 격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디폴트 값은 행복은 아니에요. 네. 뭐냐면 불행과 이제 잔잔한 일상 그 사이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 디폴트 값을 여기에 두다 보면 그냥 행복한 일이 순간순간 왔을 때 찰나의 그 기쁨을 느끼는 거지, 이게 오지 않았을 때 불안하거나 우울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많이 알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그냥 잔잔하거나 나쁜 일이 있는 일상이 사실 비율적으로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디폴트 값을 행복에 두지 말고 여기에 두다 보면 네. 결국에 이 과정은 요 고난과 이제 불행과 잔잔한 일상을 얼마나 잘 견디냐, 네. 이 파도를 어떻게 잘 타고 가냐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파도를 뭔가 막 이기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면은 역설적으로 또 덮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흐름을 여기 맡기고 네. 여기 올라타서 지나가게 두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우리는 엄청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막 고난과 불행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나는 왜 이렇지? 언제 끝나지? 뭘 해야 되지? 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견디면 이 시간들이 조금 쌓이면 그게 넘어가긴 해요. 어떤 불행이든. 그래서 요 마음으로 일상을 그냥 조금 잔잔하게 루틴을 갖고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아, 참 좋은 말이네요. 그쵸. 이제 뭐 행복이라는 거 자체에 너무 여기 몰입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제 너무 여기에 집중돼 있다면 보면은 좀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냥 오늘 커피 맛있었다, 약간 맞아요. 이런 즐거움을 이제 맞아요. 느끼시는 게 좀 더 행복감에 가깝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